성진우가 돌아왔어.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채로. 새로운 직업 영혼 전문가가 그를 변화시켰지. 청년은 피곤해 보였어. 그런데 진아의 전화가 그를 깨웠지.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여동생 혜진이 민에게 물었어. 오늘 부모님 모임 있지 않았어? 이 말에 진우는 완전히 깨어. 결과적으로 학교에 도착했어. 마치 스타처럼 빛나서 진아가 정말 형인지 물었지. 민은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어. 이런 모습이 이상해? 평소에 진우는 운동복을 좋아하지만 이 모임은 중요하니까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거야. 여동생이 친구나 선생님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하려고. 길을 가는 동안 여학생들이 민의 멋진 외모에 매료됐어. 진아는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하며 소개해줄 사람 필요해? 물었지. 형에게 여친이 없다는 걸 알면서 한숨 쉬며 뺨을 꼬집으며 너무 참견이 많아라고 했어. 안으로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이 송이 동생이 정말 우수하다고 했어. 성격과 성적이 모두 최고지. 이건 정말 동갑내기들이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야. 듣고 나서 진우는 환하게 웃었어. 항상 동생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진아의 시험 점수가 의대 합격할 만큼 충분하다고 했어. 가족들이 너무 압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모임은 여기서 끝나지만 학생을 정말 아끼니까 선생님이 더 이야기하고 싶어졌어. 동생이 사냥꾼 능력을 깨우면 형으로서 지지할지 물었지. 진우는 절대로 동생을 위험한 그 직업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장담했어. 듣고 나서 선생님도 안심했어. 송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부탁했지. 그날 오후 그는 송이를 만나러 갔어. 처음에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어. 짧은 시간에 민이 너무 변했으니까.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 자신과 진아의 사진을 보여줬어. 그도 예상치 못한 일이야. 세상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 그녀가 동생의 친구였어. 송이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았어. 그래서 학교 가는 걸 단호히 거부했지. 진우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야. 2급처럼 약한 그녀가 생활비를 버는 건 불가능해. 자신의 팀에 합류하면 조금은 벌 수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지 항상 그런 임무가 있는 건 아니야. 송이는 듣지도 않고 나도 2급이잖아. 너처럼이라고 했어.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어이없어 하면서 송이가 사냥꾼이 되길 지지하지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 원치 않는 손님을 맞이해 장면이 공황으로 바뀌었어. 원치 않는 손님이 한국으로 돌아왔지. 진철이 S급 사냥꾼 황동수를 맞이하러 나섰어. 그는 이 나라가 여전한 더러움을 비난하며 직접 사냥꾼 협회장이 맞이하러 온 걸 놀라워했어. 여기 얼마나 있을지 물으면 그는 이곳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 진철은 그가 왜 돌아왔는지 이미 알았어. 황동수의 죽음과 관련된 두 사람 때문이야. 그는 화가 나서 말했어. 알아. 이제 그만 가장해. 단순히 그 두 명 만나러 온 거면 협회 사람들이 여기까지 감시하진 않았을 거야. 먼저 황동수는 진우를 제거하고 싶어졌어. 던전에서의 일은 아무도 추궁하지 않을 테니까. 진철이 맡고 싶으면 해봐. 그는 자신은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뿐이라고 했어. 장면이 군이와 최종인에게로 바뀌었어. 그의 팀이 바다에 떨어진 괴물 시체를 회수했어. 그들은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것 같아. 새로운 땅을 향해. 지금은 멀리 날지 못하지만 방치하면 큰 위협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송이는 민에게 이끌려 훈련 게이트로 갔어. 그 전 청년은 상민에게 연락해서 부탁했어. 상민은 기뻐했지만 이전에 민에게 속아서 아팠었지. 그들은 송이가 그때 그 여동생임을 알아봤어. 진우도 사과했어. 외부 사람에게 너무 무리한 요청을 해서 팀 공략에 끼워 넣은 거지. 그 형님은 그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소문을 들으니 그 아이는 훈련 과정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송이를 위한 거라서 모두가 놀랐어. 이건 좋은 기회야. 이 지역에 이제 수많은 문이 나타나고 있어. 이때 전신 갑옷을 입은 사냥꾼이 다가와서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해. 저 아이는 김춘 사냥꾼인 걸 알아봤어. 상민이 두 아이에게 소개해줬어. 여기 김춘? A급 사냥꾼이야. 한눈에 봐도 상대는 방어 쪽에 특화됐어. 이번 훈련은 젊은 멤버들을 위한 거야. 그 아이도 그중 하나지만 A급이라서 팀장 역할을 할 거야. 두 2급 놈들은 마치 발에 무게를 매달아 놓은 것 같아. 이 녀석은 2급 두 놈을 떠맡게 돼서 짜증이 나서 마치 발에 추를 매달아 놓은 기분이야. 형님은 오늘 팀 구성을 소개했어. 10명으로 1명 A급, 5명 B급, 2명 C급, 그리고 성진우의 파트너. 그 젊은이는 여동생이 던전의 잔인함을 보게 해서 포기하게 하려 했어. 의외로 팀이 모두 강한 놈들 뿐이야. C급 위험문으로는 송이를 겁주기 힘들겠어. 조수는 상민에게 조심하라고 상기시켜. 새 사냥꾼들이 연습할 수 있게 팀은 여유롭게 던전으로 들어갔어. 그 여동생도 마찬가지야. 멋진 오빠가 데려가니 정말 기분 좋아 보이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성진우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 푸른 문이 갑자기 빨갛게 변하면서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어.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 성진우는 송이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안 됐어. 백윤호도 겨우 머리만 내밀 수 있었어. 그는 상민에게 백호 쪽의 주력 공격팀과 연락하라고 부탁했어. 시급문이 빨갛게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윤호 회장은 충격받아서 즉시 가겠다고 했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어. 주위는 온통 눈 덮인 세상이야. 문도 사라졌어. 김춘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건 빨간 문이라고 외쳤어. 송이가 호기심에 묻자 성진우가 설명했어. 보통 문과 달라. 이곳은 특별한 던전이야. 들어오면 완전히 고립돼. 나갈 길 없어. 유일한 생존 방법은 던전의 보스를 쓰러뜨리는 거야. 바깥 세상에서 도울 수 없어. 게다가 나타나는 괴물들은 평소보다 훨씬 강해.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화살이 날아와서 팀의 가장 약한 두 사람을 겨냥했어. 시급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 송이는 성진우가 보호해줘서 무사했어. 이 장면을 비급 여자가 보고 깜짝 놀랐어. 팀장도 얼음 요정 무리를 발견했어. 거리가 꽤 돼서 상민은 살기를 느끼지 못했어. 2달 전이었다면 성진우가 목표가 됐을지도 몰라. 송이는 그 녀석을 보고 마치 유령처럼 무서워했어. 그들은 목을 베는 제스처를 하면서 성진우를 화나게 했어. 이건 사냥꾼들을 위한 첫 인사일 뿐이었어. 그 순진한 송이가 선배에게 물었어. 저건 뭐야? 왜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하는 거지? 성진우가 알려줬어. 얼음 요정은 본성이 잔인해. 사냥꾼들 사이에서 백기백기라는 별명으로 무서워해. 그건 추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하얀 유령들을 의미해. 김춘은 그 후 팀을 정리하고 이무는 비급 이상의 난이도로 고립됐다고 설명했어. 생존하려면 강한 자를 따르라고 했어.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없어서 낮은 등급 애들은 따로 갈 거야. 여기에 있으면 얼어 죽거나 얼음 요정들에게 사냥당할 뿐이야. 그는 따라오면 살 수 있다고 장담했어. 그래서 B급 애들은 따르기로 했어. 나머지 C급 젊은이는 따라가려고 했지만 밀려났어. 물론 성진우와 송이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하루는 바깥에서 1시간이야. 최악의 경우 던전 보스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서 이런 짐은 버려야 해. 김춘은 비관하지 말라고 위로했어. 만약 우리 팀이 이기면 모두 돌아갈 수 있어. 이때 비급 여자가 상민의 팀에 합류를 요청했고 허락됐어. 팀장은 그 애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어. 그 애가 성진우에게 다가와서 김춘은 방금 화살을 못 알아봤는데 네가 손으로 잡았단 말이야. 분명히 상민은 강해. 그래서 내가 따라온 거야. 팀에 여자가 하나 더 있으니 송이가 덜 힘들겠어. 팀을 나눈 후 높은 등급 사냥꾼들은 본길로 갔어. 성진우는 반대로 숲으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행운을 빌었어. 그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안전하길 바라고. 나중에 김춘의 팀은 나무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2급 녀석이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했어. 이건 얼음곰의 영역이야. 다른 애들도 동의했어. 상민은 훈련도 안 받았으니까. 갑자기 김춘은 왜 자신이 성진우를 리더로 생각했는지 의아해했어. 거기 C급과 B급인 발킨이 있는데 더 생각하기 전에 하얀 곰무리가 나타나서 팀은 방어태세를 취했어. 상대가 너무 커서 모두 겁을 먹었어. 김춘은 더 바랄 게 없어서 자신부터 지키라고 했어. 도발 기술로 그는 곰을 먼저 공격하게 했어. 결과는 방패에 막였어. A급이라서 이런 종류는 김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배서반으로 쪼개버렸어. 하지만 다른 곰들은 겁을 먹지 않고 계속 달려들었어. 저쪽에서 흰인이 성진우에게 멈추라고 했어. 왜 이런 곳으로 데려오는지 이해가 안 돼. 주위에 얼음곰의 상처가 수백 개야. 계속 가면 분명히 부딪힐 거야. 상민은 반대했어. 바로 이게 곰의 영역이니까 숲 깊이 들어가야 해. 여기에 있으면 그저 곰만 조심하면 돼. 지적인 얼음 요정들에게 쫓기는 것보단 나아. 듣고 나서 흰이는 그 애가 이미 모든 걸 계산했다는 걸 깨달았어. 문제는 지금 날씨야. 성진우는 추위를 느끼기 시작해서 상태창을 열고 따뜻한 옷을 꺼내 모두에게 줬어. 새 아이는 이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했어. 공간 마법은 높은 등급 사냥꾼도 몇 개만 가져갈 수 있는데 송이는 성진우와 관련된 미친 일들을 보고 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었어. 그는 멋지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내가 너를 이 일에 끌어들였으니까 내가 보호할게. 대신 아무것도 묻지 마고 내 결정만 따르기로 해. 송이는 순순히 따르겠다고 했어. 성진우는 다른 두 사람에게도 묻지 말라고 했어. 이때 곰무리가 침입자를 감지했어. 다른 세 사람은 겁에 질렸지만 성진우는 그대로 서 있었어. 그는 역경 극복자와 사냥꾼 기술을 활성화해서 문 밖에서 백윤호는 극도로 걱정하고 있어. S급 사냥꾼이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순간 성진우에게 모든 걸 걸어야 해. 상민은 그 안에 우리 길드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 했어. 바로 성진우야. 등급을 묻자 2급이라고 했지만 아마도 이게 각성자일 거야. 이 정보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애가 강하다는 건 맞아. 긴장된 순간 성진우가 도착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 베코의 보스를 보자 그 녀석은 몇 마디 툭 내뱉었어. 백윤호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왜 미국에서 온 녀석이 우리 영역에 있냐고 물었어. 듣고 나서 우진철이 반문했어. 성진우가 올 수 있으면 내가 왜 못 오지?
S급 사냥꾼으로 그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운이 나빴어. 성진우를 찾으러 가다 바로 빨간 문을 만났어. 아마도 그 안에서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진철은 그 동생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놀랐어. 그 녀석의 운이 좋았어. 빨간 문 덕분에 우진철과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안에서 하얀 곰 무리는 성진우의 압도적인 힘에 무너졌어. 이 광경을 본 새아이는 2급 사냥꾼이 맨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강할지 이해할 수 없었어. 곰 사냥으로 젊은이는 레벨업을 했어. 역시 빨간 문은 경험치가 더 많아. 나중에 모두 불을 피워 곰고기를 구워 먹었어. 성진우 덕분에 지금 안전해. 흰이는 그 애가 정말 이상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 송이는 선배가 곰을 때리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 게다가 곰무리의 본거지로 가서 도전까지 했어. 젊은이는 참을성 있게 그림자 군단과 이그리스를 불러냈어. 이건 그들의 첫 임무야. 그렇게 양쪽이 격렬하게 싸웠어. 곰무리는 본거지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성진우의 군단은 전투 기술이 더 뛰어났어. 뒤에서 마법사 팀이 지원까지 했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마병 회복은 만화를 많이 소비해. 이때 곰 우두머리가 나타났어. 자신의 군단이 쓸려 나가자 혼자서 모든 걸 쓸어버렸어. 마법이 맞아도 소용없고 게다가 광역 피해 기술이 너무 강해서 성진우의 만화가 바닥났어. 그걸 본 성진우는 이그리스를 내보냈어. 그는 천천히 다가가 강자의 위험으로 적을 위협했어. 곰이 공격해왔지만 빗나갔고 대가는 한 팔이 잘리는 거였어. 그렇게 이그리스는 곰의 몸통을 가로로 베었어. 성진우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어. 역시 나를 이긴 자답네. 곰이 분노했지만 움직이기 전에 이그리스가 머리를 베버렸어. 성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어. 지금 나와 이그리스가 싸우면 내가 아직 약할지도 몰라. 그는 잘했다며 칭찬하고 물러나게 했어. 장면이 김춘에게 넘어가. 지금 고생 중이야. 그의 팀은 얼음요정 군단에 쫓기면서 반항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무서워서 도망쳤어. 요정 왕의 눈앞에서. 이때 영혼 소환으로 곰무리를 불러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했어. 수량이 꽤 많아서 젊은이는 만족했어. 적어도 이 여행은 성과야. 장면이 바깥 세계로 넘어가 문이 빨갛게 변한 지 3시간이 지났어. 시간 차이가 크니까 안에서는 며칠이 지났어. 빨간 문 안의 환경은 너무 혹독해서 우진철은 그 애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떠나려는 참에 왜 성진우가 여기 있지? 우리 길드 사람이 아니잖아. 이 말에 그 형님은 조금 걱정됐지만 자신이 초대한 거라고 밝혔어. 친구 사이라서 식은문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니 데려갔어. 듣고 나서 우진철은 고개를 돌렸지만 바로 상민의 목을 잡았어. 그는 이자가 뭔가를 감지해서 접근한 거라고 확신했어. 그 사람의 전문은 흥미로운 걸 찾는 거니까. 백윤호는 자신의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자 막았어. 그 개같은 손을 놓으라고. 그는 비아냥거리며 이 작은 나라에 숨어서 명령하냐고 했어. 그렇게 양쪽이 엄청난 힘을 뿜어냈어. 상민은 걱정됐어. 둘이 서로 싫어하니까. 이건 충돌의 핑계야. 김춘의 곳은 이제 숲으로 돌아왔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장비가 있었다면 지지 않았을 텐데 성진우가 남긴 곰 시체를 발견했어. 그는 겁을 먹었고 왜 얼음곰을 만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 이미 쓸려 나갔으니까. 머릿속에서 이급 녀석들이 이걸 한 거라고 부정했어. 수치를 참지 못해서 이건 백기 무리가 한 거라고 생각했어. 바깥에서 우진철과 백윤호가 주먹을 날리자 성진우가 막았어. 그는 말했어. 부드럽게 해줘. 충돌 전에 내 팔이 부러지지 않았어. 반대로 말하면 그가 강하니까 S급 두 사람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어. 그는 우진철이 뭘 의심하는지 모르지만 2달 전 성진우의 능력을 검사한 건 자신이라고 여전히 2급이라고 장담했어. 그 녀석은 믿지 않았어. 그건 빙산의 일부분일 뿐이야. 이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그에게는 너무 뻔해.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는 떠나면서 성진우는 정말 운이 좋다고 했어. 상민은 성진우의 능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안전하게 나올 거라고 믿었어. 안에서 세 사람은 웃으며 즐기고 있어.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 성진우가 모든 걸 챙겨줬어. 김춘은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났어. 왜 약한 녀석들이 살아남고 자신의 팀은 아니지? 게다가 따뜻한 옷, 텐트, 음식까지 있네. 그들은 자원을 숨겼다고 생각해서 다가왔어. 젊은이는 자신의 팀이 죽은 건 음식과 물 부족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네? 처음부터 자신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웠어. 김춘은 흰인이 미리 알고 있어서 남았다고 추측했어. 그는 주모를 밝히라고 요구했어. 그렇지 않으면 모두 베겠다고. 불운하게도 이 순간 성진우가 돌아와서 그 머리를 잡아 끌었어. 그는 그 녀석을 꾸짖었어. 진짜 바보 같아. 게다가 위험한 손님까지 데려왔어.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느낄 수 있었어. 숨김을 풀라고 했어.
그렇게 얼음 요정 군단이 나타났어. 가장 중요한 건 그 보스도 여기 있었어. 세 사람을 겁나게 했어. 상대는 이 무리 속에 진주처럼 보이는 걸 보고 놀랐어. 양쪽이 몇 마디 주고받자 요정 왕이 놀랐어. 이건 처음으로 누군가 내 언어를 이해했어. 이 말을 듣고 성진우는 조금 놀랐어. 흰인이 물었어. 괴물 말도 할 수 있어? 성진우는 이게 시스템 때문이라고 깨달았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정왕은 이렇게 말하기 쉽다고 느꼈어. 그는 정찰병이 인간 중에 아주 강한 녀석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어. 발견한 사람이니까 성진우와 싸우고 싶어. 말이 끝나기 전에 젊은이는 그를 바로 보내버렸어. 어제 장난친 벌이야. 두 강자가 격렬하게 싸웠어. 요정왕은 흥분했어. 그는 아직 싸울 생각이 아니어서 왜 비인간 같은 네가 약한 무리에 끼어있는지 물었어. 성진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보자. 요정왕은 네가 네 정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는 얼음 유령의 머릿속에 항상 인간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성진우 앞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어. 이건 네가 특별하다는 증거야. 이걸 듣고 성진우는 그들이 시스템에 조종된다는 걸 알았어. 자신은 플레이어니까 그들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해. 상대는 무의미한 싸움은 하지 말자고 생각했어. 그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어. 그 사람들을 넘겨주면 내는 건드리지 않을게. 성진우는 서둘러 동의하지 않고 그들이 도대체 뭐고 왜 인간을 무작정 공격하는지 물었어. 이 질문은 시스템이 막아서 대답할 수 없었어. 요정왕은 성진우가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왜 해야 하냐고 물었어. 그는 반문했어. 네가 우리와 적이 되는 걸 확신해? 숫자에서 완전히 불리하니까. 성진우는 미소 지으며 모든 군단을 소환해서 물었어. 도대체 어느 쪽? 세 사람은 괴물무리 사이에 서서 깜짝 놀랐어. 흰이는 이게 성진우가 한 짓이라고 충격받았어. 두 강자가 몇 마디 주고받은 후 군단 전투를 시작했어. 큰 놈들이 싸우면 작은 놈들이 피해를 보니까 세 사람은 탈출을 시도했어. 몇 놈이 암습을 시도했지만 화살이 날아가자마자 성진우가 잘라버렸어. 젊은이는 상대가 자신을 과소평가한 게 잘못은 아니라고 느꼈어. 불사이지만 그림자 군단은 만화를 너무 소비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오래 버틸 수 없어. 게다가 그 보스는 자신보다 훨씬 강해. 이그리스와 합쳐도 승부를 가리기 힘들어. 이 순간 성진우에게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해. 요정왕은 자신이 바르카라고 소개하고 달려들었어. 성진우는 몇 가지 무기회수 기술이 성가시지만 이런 일이라면 이길 수 없어. 오랜만에 바르카가 전투에 흥미를 느꼈어. 말하자마자 성진우는 마법사팀의 화염구를 날렸어. 큰 폭발음이 김춘을 깨웠어. 젊은이는 성진우에게 당한 게 화가 나서 복수하러 갔어. 요정왕은 이 광경을 보고 웃겼지만 성진우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어. 이그리스가 시야를 가렸어. 바르카가 접근하자 새로운 전사가 나타났어. 화려하게. 성진우는 그 바보를 소환해서 기여하게 했어. 지금까지 무용지물이니까. 젊은이는 세마장에게 이름을 지었어. 아이언. A급 사냥꾼이라서 정말 유용해. 바로 상대를 도발해서 바르카를 겨냥하게 했어. 상대는 암살자 타입이니까 중무장 전사는 상대가 안 돼. 송이는 이 광경을 보고 여자에게 물었어. 사냥꾼들의 전투가 항상 이렇게 잔인한가? 그 여자는 부정했어. 이걸 비포핸드 봤으면 나도 사냥꾼이 안 됐을 거야. 요정왕은 그 큰 녀석이 지루하다고 하면서 이그리스와 함께 덤벼들었어. 듣고 나서 그는 따라가서 두 마장과 조화를 이루며 싸웠어. 바르카. 너무 상대를 과소평가했어. 성진우는 아직 몇 기술을 숨겼으니까. 상대가 방심하자 그는 찌르기 공격을 했지만 치명적이지 않았어. 성진우는 상대가 강하다고 인정했지만 그 병사들은 아니야. 돌아보니 모든 얼음 요정 부족이 쓰러졌어. 너무 화가 나서 그는 계속 달려들었어. 상대는 예상치 못한 무기가 날아오자 멍해졌어. 하지만 상민의 의도는 서프라이즈야. 원거리 무기 회수 능력으로 아이언이 목표를 고정시켰어. 마법사팀이 그 지역을 불태웠어. 갇히자 그 보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상대는 몰랐지만 상민이 이미 접근해 있었어. 그는 선언했어. 전투는 끝났어. 아이언에게 마무르기 공격을 했어. 조금 피곤하지만 상민은 성공적으로 레벨업했어. 돌아보니 그 녀석이 시체를 두드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어. 상민은 상기시켰어. 장난도 정도 껏해. 하지만 아이언은 이해하지 못하고 승리를 기뻐했어. 성진우는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모든 게 끝났다고 알렸어. 문이 그 후 자동으로 열리면서 세 사람은 기뻐했어. 바깥에서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나가자 백윤호가 착각해서 외쳤어. 그건 김춘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해. 성진우와 송이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상민은 기뻐했어. 문이 닫히자 회장은 충격받았어. 다른 애들은 어디 있냐고 하자 헤이네인이 고개를 숙였어. 그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오직 낮은 등급 사냥꾼들만 돌아왔으니까.
끝나자 상민은 송이송이에게 가자고 했어. 하지만 백호의 회장이 막았어. 그는 피곤하다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았어. 상대 손을 붙이고 알아야 할 건 두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어. 백윤호는 이 젊은이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전투 형태로 위협했어. 6명이 사라졌으니까 책임자로서 물어봐야 해. 듣고 나서 상민은 돌아보며 말했어. 내가 두 사람을 구했어. 네가 책임감 있다면 고마움을 표현해야지. 백윤호는 겁을 먹고 상민의 말이 맞다고 해서 손을 놓고 사과했어. 성진우가 떠난 후 회장은 혜인에게 물었어. 저 애는 왜 성격이 이렇게 까다로운 거지? 그 애는 모르겠다고 했어. 보스를 쓰러뜨린 후부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으니까. 상민은 변호했어. 그냥 피곤한 거야. 성진우는 나쁜 애가 아니야. 회장은 그를 어떻게든 초대하라고 부탁했어. 송이는 안전하게 호송됐고 기뻐하면서 상민을 친근하게 부르며 다음에 다시 보자고 했어. 성진우는 듣고 포기했어. 이런 끔찍한 걸 봤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전투 보상으로 그 보스의 무기를 꺼냈어. 전에 영혼 요정 왕을 장난치려 했지만 3번 다 실패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 다음날 진호가 일로 초대했어. 그의 새 옷을 보고 성진우는 포기했어. 오늘은 송이도 함께라서 진호는 이해가 안 됐어. 게다가 그들은 매우 친밀해 보였어. 이 광경을 보고 젊은이는 대가가 그 소녀와 무슨 짓을 했을 거라고 확신했어. 소녀의 집사람을 상기시켜 송이는 아직 미성년자라고. 송이는 아직 미성년자야. 하지만 상민은 신경 쓰지 않았어. 던전에 들어가자 진호는 상민의 그림자 군단이 일하는 걸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 그는 대가에게 물었어. 저 애들은 뭐야? 왜 이렇게 강한 거지? 상민은 이건 내 기술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익숙해지라고 했어. 아직 더 많은 재밌는 게 있어.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성진우는 말하지 않았어. 싸움이 끝난 후 부하들이 채굴까지 해서 진호의 일을 뺏었어. 그는 슬펐어. 진호는 형님이 이 가벼운 일을 주길 바랐어. 모두가 하니까 자신이 무용지물이 됐어. 일반적으로 상민은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야. 장면이 침몰하는 배로 넘어가. 거기서 성진우의 아버지, 매우 강한 사냥꾼이 여러 년 동안 갇혔던 문에서 돌아왔어. 불운하게도 미국에 있어서 영어를 모르니 다른 사냥꾼들을 겁나게 했어. 그날 밤 상민과 진호는 술을 마셨어. 19개의 던전을 약속대로 끝낸 후 진호는 대가 덕분에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 다음 목표는 협회에서 이론 시험을 보고 라이선스를 얻는 거야. 회장이 성진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곧 바쁘다고 연락이 안 될 거라고 했어. 술에 취해서 진호는 감정을 표현했어. 대가가 자신을 귀찮고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까봐. 처음 목표를 달성한 후 더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형에 대해 말했어. 가족이지만 그 형이 싫어해. 그에 비해 상민은 보호하고 도와줬어. 때때로 진호는 성진우가 진짜 형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일반적으로 그는 이 젊은이를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술을 따라주며 이제부터 네가 내 동생이라고 했어. 듣고 나서 진호는 감동해서 말할 수 없었어. 그렇게 그들은 즐겁게 술을 마시며 다음 계획을 준비했어. 장면이 미국으로 넘어가. 지금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성진우의 아버지를 가둬뒀어. 그의 말에 따르면 10년 전문에 갓온 후 그곳이 미국의 문과 연결됐어. 이런 사건은 전례가 없어. 그들은 그가 인간 형태의 괴물일까봐 두려워서 다른 S급 사냥꾼을 불러 신문했어. 황동욱은 한국 사람이니까 대화가 쉽겠어. 남자 앞에서 이름을 묻자 발음하기 어려웠어. 그는 성진화냐. 성진우의 곳으로 돌아가. 이제 아침이 돼서 여동생과 작별해야 해. 성진우는 일주일 정도 갈 거라고 지나는 집에서 조심하라고 했어. 그 애는 형님이 너무 일만 해서 여행 가서 쉬라고 생각했어. 아마도 다른 여자와 갈 거라고 젊은이는 포기했어. 사실 그는 불타는 성으로 정복하러 갔어. 이전에 크스맨과 싸울 때는 20레벨이었지만 지금은 3배 넘었어. 이론적으로 이제 안전해. 그렇게 그는 들어갔어. 첫 번째 층의 문 안에서 시스템은 악마를 없애라는 임무를 줬어. 이 성은 그런 놈들로 가득해. 완료 조건은 10여 개의 영혼을 모으는 거야. 정말 미친 짓이야. 이번 목표는 다른 곳이니까 이건 단지 서문일 뿐이야. 그래서 10, 0이든 100, 0이든 반드시 넘길 거야. 다음날 진호는 협회에서 서류를 받고 아버지와 이야기했어. 길드 관리를 하겠다고 형에게 양보하지 않겠어. 아버지는 그가 끝까지 하니까. 진성이 계획을 추진해도 젊은이는 외부인을 길드장으로 데려오는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 더 설명하기 전에 아버지는 동의했어. 성진우의 전적을 들었으니까. 먼저 황동욱의 공격팀이 모두 파괴된 사건, 그리고 감시 사냥꾼이 죄수를 죽인 사건. 이런 위험한 사건에 휘말렸는데도 살아남았으니까 그건 실력 덕분이야. 최근에 성진우와 아들이 모든 공략을 끝내서 조건을 충족했어.
어제 아버지는 베코베코 쪽에서 시금문이 갑자기 빨갛게 변해서 많은 고급 사냥꾼이 사라진 소식을 들었어. 생존자 중에 성진우가 있어서 그는 그 애가 정말 강하다고 믿었어. 성진우 덕분에 아들이 길드장 라이선스를 얻었어. 그런 거물과 친하게 지내는 건 좋네. 그래서 아버지는 새 길드 관리를 진호에게 넘기고 형 대신 의지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성진우를 길드로 데려오는 조건이 있어. 베코베코 쪽은 이걸 노리고 있지만 가능성이 적어. 아들이 그와 친하다면 더 쉬울 거야. 진호도 대인을 길드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해서 아버지는 기뻐했어. 성진우의 곳으로 돌아가. 그는 이미 많은 악마를 없앴어. 불운하게도 여기서는 영혼 소환을 못 써. 그렇지 않았다면 악마 군단이 생겼을 텐데. 유일한 보상은 위층으로 들어가는 라이선스야. 앞에 빛 기둥이 나타나서 그를 초대하고 있어. 이 던전은 정말 넓어. 마치 큰 도시가 건물 안에 든 것 같아.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상민은 작은 곰을 불렀어. 우두머리 곰은 주인의 소원을 듣고 눈앞의 모든 적을 뚫고 갔어. 역시 그 애는 유용해. 마치 탱크처럼 악마를 밀어냈어. 성진우는 만족해서 작은 곰에게 이름을 지었어. 타늘. 장면이 S급 사냥꾼인 체인에게 넘어가. 그녀는 최근 일에 대해 생각 중이야. 괴물 시체를 건져낸 후 그걸 모두에게 공개해야 했지만 그녀의 회장은 하지 않았어. 사냥꾼 협회가 깃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어. 혼란을 피하려고. 지금은 매우 민감한 시기야. 쉽게 혼란이 올 수 있어. 다행히 이 시기에는 그런 무서운 괴물들이 다가올 수 없어. 그래서 강한 멤버를 모집할 시간이고 그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성진우의 곳에서 이건 S급 던전이 아니야. 너무 쉬워. 여기 악마들은 B급 수준이고 숫자는 많지만 뇌가 없으니까 문제없어. 지금 그는 몇 층을 넘겼어. 몇 층에서 음식과 물을 상민은 충분히 가져갔으니까 평소처럼 생활해. 그의 생각에 이곳은 아마 100층일 거야. 질문은 그때까지 얼마나 강해질지. 10마리의 악마 수집은 아직 안 됐어. 가장 걱정되는 건 가져간 음식이야. 일주일만 가려고 했는데 이건 반달이 될 수도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여동생과의 약속이야. 그래서 성진우는 속도를 높였어. 10영개의 영혼을 모은 후 그는 보스를 만났어. 상대하기 위해 바로 그림자 군단을 소환했어. 빨간 글씨가 성진우에게 이게 자신에게도 위험하단 걸 알려줬어. 바깥 세계에서 베코는 상민을 가입시키려고 해. 도대체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를 잃어버렸지? 헤인과 상민은 그의 실력을 알아. 그래서 이 임무를 맡았어. 그를 물어보니 여행 갔다고. 이해가 안 돼. 조사에 따르면 성진우는 해외로 가지 않았고 공략에도 안 갔어. 마병에게 적을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보스를 맡았어. 이그리스가 군단을 이끌고 많은 적을 쓰러뜨렸어. 최근에 레벨업할 때마다 성진우는 지능을 올렸으니까 더 많은 마병을 저장할 수 있어. 에너지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빨간 문 때보단 나아. 그래서 너무 소비되지 않고 편안하게 싸울 수 있어. 보스가 언제까지 앉아있을지 궁금해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등 뒤로 다가왔어. 정말 환상적이야. 그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빠를까. 성진우는 피했고 상대를 멀리 날려보냈어. 역시 그의 전투 능력이 많이 강해졌어. 빨간 악마는 크스처럼 끈질겨. 접근당하자 그는 아이언에게 방패를 달라고 해서 피해를 줄였어. 그렇게 성진우는 수백 번의 강력한 타격을 받았어. 보스의 비이성적인 유연함이 상민을 어려워하게 했어. 그는 기회를 잡고 마무르기 공격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었어. 다행히 피했고 자신의 움직임을 그 생물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쓰러뜨리려면 먼저 그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막아야 해. 그렇게 성진우는 주위에서 달리고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했어. 분노가 보스를 평정하게 해서 함정에 빠졌어. 연기를 이용해 성진우는 즉시 마무르기 공격을 했어. 돌아가서 이난이나는 황동욱을 만났어. 그가 괴물이라고 불리는 걸 알고 그는 경멸하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그는 지금 화가 나 있다고. 그래도 그는 문과 괴물에 대해 인간이 얼마나 아는지 물었어. 그는 눈앞의 건 빙산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설명했어. 더 끔찍한 게 있어서 인간은 그 힘을 이길 수 없어. 최악의 재앙을 일으킬 거야. 마침내 깨웠어. 황동욱은 이해하지 못했어. 이난의 목표는 그 재앙을 막는 거야. 황동욱은 세상에 사냥꾼이 많다면서 왜 숫자가 중요하지 않냐고 물었어. 그는 그를 강하다고 평가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했어. 상대방이 문서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물론 기억하지. 진우라는 이름은 내가 지은 거니까. 그 이름을 듣자마자 황동욱의 몸에서 사리가 폭발적으로 피어올랐다. 아들을 찾던 중에 뜻밖에도 그 아버지를 마주친 순간 그 악당이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며 더 이상 부정할 게 없는지 물었다. 그리고 충돌이 시작됐고 결과는 진우의 아버지에게 완전히 패배당한 채 쓰러졌다. 황동욱은 현장에서 기절했고 전투 능력을 잃었으며 미국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한편 진우는 다음 도전을 완수하며 그림자 군단의 실력에 다른 강력한 괴물이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하지만 음식이 모두 떨어져 진우는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했다. 현재 75층에 도착했으니 아직 25층이 더 남아있다. 조금 지치긴 하지만 얻은 보상이 정말 귀중하다. 강력한 괴물들이 드랍하는 희귀 장비가 능력치를 크게 올려주네. 정보로 보아 전체 효과를 활성화하려면 아직 하나의 장비 부품이 부족한 듯하다. 게다가 마법사를 강화하는 다른 아이템들이 있어 그 힘을 몇 배로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열쇠도 있지만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 진우의 목표는 3개수의 파편과 2개의 희귀 아이템으로 이를 통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